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는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20cm 넘게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향로봉과 정선 사북 등에 5cm 안팎의 눈이 쌓인 가운데 내일까지 산지에 5에서 15cm, 북부 산지에는 최고 20cm 넘게 눈이 오겠고 북부 동해안은 2에서 7cm, 중부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예상보다 기온이 높을 경우 동해안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 모레 아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로 당분간 아침 기온이 쌀쌀하겠고 내일 낮에는 0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22대 총선 강릉시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에 나섰던 전 강릉시장 김한근 예비후보가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김한근 전 시장은 조만간 특정 후보 지지 여부도 드러낼 방침이어서 강릉 선거구의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한근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가해진 부당한 공천 배제와 강릉 발전에 큰 걸림돌인 특권 카르텔에 맞서 무소속 출마까지 선언했지만 자신의 장점을 살려 강릉에 더 이바지하겠다며 사퇴에 대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릉을 부끄럽게 하는 소수 특권 세력의 병폐를 없애고자 노력한 대의를 잊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강릉에 더 이바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연대의 의지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자들과 그 대의를 위해서 표현할 것을 표현하겠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2년 뒤 실시되는 강릉시장 출마에 뜻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누구와 연대하느냐 혹은 차기 지방선거 도전을 위해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강릉 선거구의 지각 변동도 예상됩니다. 한편 김 예비 후보의 출마 포기로 강릉 선거구는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 진보당 장지창 후보 등 4파전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거구마다 후보 단일화 등의 합종 연횡이 계속되고 있고 강릉 선거구 역시 연대 혹은 단일화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필승 지역으로 분류한 춘천과 원주를 찾아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국민 승리라고 강조했는데요.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평화가 곧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 춘천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과을, 허영과 전성 후보의 손을 번쩍 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화이팅! 화이팅! 이후 중앙시장 입구에서 명동까지 걸으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단상에 올라 정권 심판론부터 꺼내들었습니다. 시민에게 받은 사과를 내보이며 정말 터무니없는 물가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게 바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대리인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번 선거가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을 상실한 그들에게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 승리의 도구다! 춘천갑 허영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일을 잘했다며 확실하게 찍어서 다시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이 살기 좋은 춘천 강원도에 돌아오게 할 주인공이 민주당과 함께 누구입니까, 여러분? 춘천 을선거구는 지금 있는 국회의원으로는 변화가 없다며
전성시대를 열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일치하시죠? 이재명 대표는 강원도와 관련해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반도를 전쟁 국가라고 한다며 무슨 투자가 이루어지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민의 이익과 경제를 생각하면 참을 건 참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밤낮 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밤낮 없이 잠을 자지 않고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의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강원도 판세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의 목표는 원내 일당인데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애둘러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백성이라.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과 사전투표 기간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받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거인은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신고하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이나 팩스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면 오늘까지 온라인 민원 정부 24를 통해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이 도내 8번째로 출범한 가운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이외에도 태백시 3개 부서가 더 옮겨왔는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전 부서 규모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옛 한보 탄광의 폐 터널을 활용한 관광시설이면서 드라마 촬영지였던 탄탄파크. 한 달 평균 이용객은 2천여 명. 여름 성수기에는 6천 명가량 몰리지만 운영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태백시는 새로 출범하는 시설관리공단에 탄탄파크와 인근에 조성된 오로라파크를 맡겨 서비스 개선과 수익 창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인계를 마치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콘텐츠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개발할 예정입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은 장성 지역 문화 플랫폼에 사무실을 열고 도내 8번째로 출범했습니다. 4개 팀 50여 명으로 구성돼 공원 묘원과 화장장, 국민체육센터,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 10개 시설을 운영합니다. 현재 시설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인데 수영장과 영화관 공사가 마무리되면 위탁 운영하게 돼 인력은 더 충원됩니다. 장성동 문화 플랫폼에는 태백시 시설 사업소와 상하수도 사업소, 보건소의 일부 팀이 이전해 80여 명이 근무하는 제2청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2청사로 옮겨갈 부서를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하고 차후에 장성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국까지 좀 보낼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운영 적자와 침체를 겪던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활기를 찾고 제2청사가 장성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교육 현장의 위기와 대책을 점검하는 연속기획보도 2번째 순서입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들도 학생들을 채우지 못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줄고 젊은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면서 교육 현장은 물론 관광과 서비스업 등 지역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설악산을 배경으로 줄지어선 벚나무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열흘 뒤면 팝콘 같은 벚꽃이 만개해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만 주민들은 15년째 이어온 벚꽃 축제를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며 상도분 마을 벚꽃축제를 주도했지만 이제 더 이상 축제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강원 동해안에서 축제를 없애는 건 지역 존립과 직결되는 이야기지만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고령화 파도가 축제 폐지를 부추겼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석탄도시 태백의 사정은 더 어둡습니다. 올해 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조기 폐광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큰데 최근 태백의 유일한 대학인 강원관광대가 자진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매년 신입생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그동안 강원관광대는 극단적인 자구책을 펼쳐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학교 정체성을 버리고 그나마 학생을 모을 수 있는 간호학과만으로 유지해온 겁니다. 하지만 학사 운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역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9년 만에 자진 폐교를 선택했습니다. 태백 주민들은 이제 젊은 청년들을 보기 어려워진 데다 폐광 이후 지역의 작은 희망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대학마저 문을 닫게 됐다며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인데 대학이 폐교가 되고 또 장성광업소도 6월 달이 되면 폐광을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기가 점점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전 고성 경동대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2019년 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정원 161명을 모두 채워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 모집 인원을 4분의 1로 줄여야 했고 이마저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시 1년 만에 대학은 내국인 신입생을 단 1명만 뽑겠다는 모집 요강을 공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층이 떠난 빈자리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웠습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학생이 700명에 가까워지며 학교는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동대 학교에서 우리는 스마트 컴퓨팅 배우고 있어요. 여기 학교 끝나면 속초시장 가서 아르바이트 서빙하고 있어요. 노인 인구 비율이 3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된 고성 지역의 주민들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유학생들이 지역을 채워줘 다행스럽다고 말합니다. 고성군 사업체들 입장에서는 인력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소비 활동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고성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역할도. 지난해 기준 강원도 인구는 152만 7천 명대로 1년 전보다 8천여 명 줄었습니다. 아이가 줄고 학생들이 사라지는 강원도. 텅 빈 학교가 늘어날수록 지역 소멸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나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 또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이 포함된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가톨릭 관동대 의대 학생들의 수련병원인 인천 성모병원 등의 가톨릭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과대학 교수 75.3%도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강릉 아산병원은 인력 부족으로 전체 병동의 10%를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 제진간 철도 사업의 제2공구인 강릉시 교동에서 연곡면까지 12.3km 구간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시공사인 극동건설 측은 12.3km에 이르는 전체 노선이 지하 최장 57에서 75m 깊이의 지하에 건설되며 모두 지하에 건설되는 만큼 5곳에 환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50여 명은 공사 구간이 마을 인근을 지나는 만큼 환경오염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릉 제진간 철도 사업은 당초 2026년 말까지 완공하려다 지난해 말 2027년 말까지로 1년 늦춰졌는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턴키 방식의 1, 2, 4구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구는 아직 발주조차 하지 못해 공사가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백시 통합가족센터가 이번 달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난 2월 준공한 통합가족센터는 총 공사비 6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으며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소통 공간,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를 갖췄습니다. 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이 마련돼 위탁 운영 법인이 선정되면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정선 동강 할미꽃 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정선읍 규람리 동경 할미꽃 거리와 생태체험 학습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3대가 함께하는 할미데이를 주제로 할미데이 선포식과 할미꽃 화분 만들기, 동강 할미꽃 신앙송, 시니어 패션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딱지치기와 구슬놀이 등으로 구성된 세대 공감 놀이터도 마련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